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6% 빠지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장 초반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실망스러워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쵸. 뭐 기대하던 내용은 사실상 뭐 아예 안 나왔다고 보긴 어렵지만 뭐랄까요, 조금 완전히 기대 이하다.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할 정도까지는 됐다. 뭐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그쵸, 최소한 그 정도 자격은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증을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자, 실제 1월 2일부터 올해 시작일이죠. 2월 26일까지 제가 실제 매매한 제 계좌 수익률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조회를 계속 눌렀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실제 이때 그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좌 수익률은 91.8%입니다. 자,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이유는, 그쵸, 손실을 본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종목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계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밑에 보이시죠? 손실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의 이 계좌 수익률 91%입니다. 사실상 2배 가까운 건데 두 달이 되지 않고 9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에 대한 이 등락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내면, 자, 여기 보시면요,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들이고요. 5108에 2229, 그쵸? 어느 정도 수익률인지 한번 보면 2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3521위, 키움 전체에서 상위 1%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이 키움에서 상위 1% 트레이더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꼭 이해하셔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그쵸, 어느 정도 그 얻어가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을 거래하길래, 그쵸, 이런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 공유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HLB 같은 경우에 장중 매수가 들어갔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시가 공략을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늘 나오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약한 쪽을 공략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 자, 내용 보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5% 강세 중에 있고 시가 공략이 됐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뭐 완만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뭐 오늘도 14% 정도의 상승 구간에 있는데 저는 중간에 매도를 했고 여기 2% 손절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공략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종목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어떤 종목이다? 신고가 종목이다.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뭐 그랬을 때 뭐 요 정도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쵸? 뭐 거의 뭐 준상한가 뭐 이런 식이 그 되는 거고, 저는 어떤 섹터를 공략할 때 종목을 나눠서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전을 공략하면서 레고캠바이오나 이런 쪽을 공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죠. 뭐 지난주에도 뭐 수익을 보기는 했지만 뭐 큰 폭의 수익을 본 건 아닙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완료된 매매를 봤을 때는 오늘 하한가 갔었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제가 2월 달 들어서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보유해서 47%의 수익.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에브리봇이. 근데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아요. 제가 매도한 가격은 36,500원, 오늘 하한가 간 가격은 38,900원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더라. 그쵸? 그런데 추세를 유지한다. 즉, 신고가 종목이 이런 강한 추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코리아 FT.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제가 2월 초부터 공략을 했고 대략 한 2주가 채 안 될 겁니다.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보유를 해서 28%의 수익. 뭐 이런 종목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덕산테코피아도 그렇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죠. 네페스아크. 자, 이런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을 때 매도를 한 결과 32%의 수익.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고,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요. 무엇보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동일하게 이 주식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기아차를 같이 봐야 되죠. 그쵸? 기아.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내용이 1월 24일인가에 나왔습니다. 이때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딱 신고가를 또 가버렸죠.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간 게 있습니다. 12월 달. 그쵸?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기아의 실적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아차가 더 강한 움직임을 12월 달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현대가 오히려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빠지는데 이건 지난주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그쵸, 재료 소멸에 의한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매수할 게 아니라 가격대,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 상황이 좋은 내용이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상황이 나쁜 내용이면 주가가 먼저 내려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거 1월 2월 주가 안 좋았죠. 12월 달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30% 이상 빠진 이유가 그 전에 좋은 내용들을 다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뭐가 발생했나요? 먼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주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매수해도 되는 구간까지 왔고, 매수해야 되는 가격은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거예요. 더 보유해도 되지만 그건 수익 구간에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재료 소멸일지 아닐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안 봤습니다.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겠죠. 그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보고 왔어요. 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상장사 7월부터 밸류업 공시, 우등색 모은 지수 ETF 출시,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수급이 온다고 한들 ETF는 누가 사요? 개인들이 사서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개인들의 수급이 어차피 들어와야 되고 투자가 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죠. 뭐 정부 1차 셈이나 뭐 스튜어드십 코드, 뭐 연기금을 이용한 무언가를 하겠다.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세제 지원 표창, 참 표창은 진짜 어이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제 지원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보세요. 세금을 정부에서 덜 걷고 그걸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정부는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무언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환경은요,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요다 빼고, 자,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보면 미증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등, 애플 2등, 엔비디아 3등입니다. 이 세 개만 딱 볼게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일단 1등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주식수가 계속 줄죠. 그쵸? 근데 주가 폭등. 이거 주봉 볼까요? 이 정도면 천국의 계단이죠. 그쵸?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애플. 애플 주가 말해 뭐합니까? 그쵸? 그리고 일봉 봅니다. 어때요? 주식수 계속 줄죠. 주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갑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쵸? 엔비디아는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비해서는 신생업체라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도 물론 근 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비하면 신생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년 차 정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보다 더 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주식수를 줄여갑니다. 그래야 EPS가 올라가요. EPS가 뭐예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걸 올려야 되기 위해서는 주식수를 줄여야 돼요. 이익은 지속적으로 나면서. 한국 시장은 특유의 ROE가 좀 낮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수를 줄여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너의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자,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이런 내용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은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써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업은 돈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해가야 되죠. 이러면서 뭘 만들어야 될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그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려면 사실상 투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인력에 대한 투자, 뭐 장비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냥 다 그 설명하고 이해하기 복잡하니까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성장기에 접어들어갔을 때 과도한 투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증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증시가 건전해져야 되고 나쁜 부분들을 퇴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너의 개념이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증자를 그쵸?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그쵸? 정말 타당성 있는 증자를 하게 만들면 그 증자로 인해서 그쵸? 기존 오너의 지분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재벌로 가면서 오너 일가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자를 지속적으로 해가면. 그럼 증자는 어떤 겁니까? 증자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과를 얻었을 때는 그렇죠. 소각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대주주가 자 오너 일가의 지분이 줄어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그쵸 이득을 보는 게 똑같아지거든요. 그쵸 이득을 보는 이유 자체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사실 그걸 제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줬다. 어느 정도까지는 줬어요.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쵸 완만하게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받을 만큼만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쵸 여기서 제가 안 따라갔어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용에서 보여드린 건데 제가 기아차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 매매했거든요. 그쵸 정확하게 요날 그쵸 요날 딱 매매하고 그냥 바로 치우고 2% 손절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공략해도 돼요.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HLB 자 HLB 보면 자 딱 보세요. 오늘 제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 1월 달에 제가 1월 22일, 23일 날 매수해서 거의 한 4일,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 보유해서 31.9%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쵸?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기간 조정을 보내고 고가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그쵸 오늘부터 매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한 번 먹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 놈이 계속 가니까 에브리봇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에브리봇은 그 뒤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못한 겁니다. 하한가를 가도 제가 판 것보다 더 높아요 가격이. 근데 저는 여기서 47%의 수익을 봤다고요.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놈이다. 그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려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기준점은 뭐예요? 현대차가 될 수 있고 기아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잘 들으세요. 이걸 이해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쵸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코리아 FT.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코리아 FT를 2월 초 들어서 매매를 했죠. 28% 수익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1월 24일을 기점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어때요? 신고가. 그쵸?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기대감 그래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1차적으로 무언가 실망 매물을 받아 먹을 단계에 지금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와 기아의 기준점을 두고 다른 종목을 하기 위해선 타점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준치를 잡을지 그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예요? 아까 전에 보셨죠?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털고 나오려면 수익 전환이 되어야겠죠.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그쵸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지만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가격을 먼저 반영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가 있는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